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간밤 현지 일면 8월 19일 영국 언론들은 어떤 소식에 주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소식 한번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8시 30분에 홈에서 울버햄튼과 경기를 가집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벌일 코리안 더비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코리안 더비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죠. 대신에 이 경기 가장 핵심 포인트로 해리 케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10주년 경기라는 점을 많이 잡았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요, 2012년 8월 18일 뉴캐슬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 종료 한 4분 정도를 남기고요. 해리 케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첫 경기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계속 뛰면서 총 284경기에 나와서요, 184골을 넣었습니다. 어시스트는 43개를 했네요. 129분당 한 골을 넣었으니까 한 경기가 90분이니까 한 경기 반 정도마다 한 골씩을 넣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을 뛰면서 유망주에서 이제 골 머신이 됐고 레전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는 롤 모델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각 신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케인 선수의 10주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콘테 감독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케인 선수가 내 감독 커리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For sure, Eddie is one of the best strikers that I had in my career and as a coach. And the characteristic that hit me about Harry, that he has great talent and he is a number 9, but at the same time he can become a number 10 during the game. But what I love about him is the desire, the will to work, and to be a good example for his teammates. I think this I appreciate a lot. I love it to see a player, a top player, a world-class striker. To be a good example, because if you have this type of example, it's more simple for you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players. 자, 이렇게 콘테 감독도 케인 선수에게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리고 10주년 축하의 그런 메시지 정도도 보내고 했는데요. 과연 내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이 케인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난번 그 첼시 원정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케인 선수가 멀티골을 집어넣을지, 또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또 호흡은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스널이 지금 2연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이제 아르테타 감독에게도 많은 이제 시간을 부여가 받으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을 많이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수에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가브리엘 제수스가 아스널로 이적을 했잖아요. 이 제수스와 아스널의 그 조합이 뭐가 달라졌느냐에 대한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브리엘 제수스가 아스널에서 이제 2경기를 뛰었는데 2골 2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스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넓어졌다. 특히 갑자기 그 알렉산드르 라카젯이랑 비교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잘 뛰고 있는데, 알렉산드르 라카젯의 그런 움직임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히트맵 같은 걸 보면 그냥 라카젯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많이 그 활동량이라든지 활동량도 적고 활동 반경도 좁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반해서, 가브리엘 제수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중앙도 물론이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허리까지 내려오면서 구심점 역할도 해주고 공격의 그런 연계점 역할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움직임도 좋고 활동 반경도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널에게는 지금 제수스가 정말 딱이다, 정말 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아스널의 고공행진은 제수스가 버티고 있는 한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평가, 그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메뉴가 카세미루 영입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고요. 메뉴는요, 지금 허리가 무너진 상태죠. 특히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0대4로 패배했는데 그때도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메뉴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과도 같은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허리를 보강해야 된다. 프랭키 데용을 계속 데리고 오려고 했었습니다만 메뉴가 데용한테 벤치 먹었죠. 그러면서 여러 선수들을 찾아보다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카세미루 영입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디언도 그렇고 스카이 스포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걸 봤었을 때는 거의 영입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뉴가 이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카세미루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약 5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에드온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그 옵션이 800만 파운드 정도까지 얹어서 전체적으로는 5,800만 파운드에서 6천만 파운드 수준의 그런 이적료가 지불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세미를 데리고 오면서 메뉴 허리에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정감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카세미루이 30살이 된 92년생이거든요. 30살이 된 카세미루를 5천만 파운드, 5,800만 파운드, 6천만 파운드 정도까지 들여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메뉴 계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메뉴의 영입 계획, 메뉴의 팀 플랜 자체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면서 굉장히 비판 여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그 테이크오버 그 인수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카세미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거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마지막 부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이 쿠쿠레야의 머리채를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 넘어뜨렸죠. 그 부분이 파울이냐 아니냐, 결국 주심은 파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 VAR 심판을 맡았던 마이크 딘 심판이 자신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자신의 칼럼에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이제 내가 VAR에 있었는데 주심한테 온필드 리뷰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의 잘못이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경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항상 배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또 테일러 주심을 디스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향할 그런 비난 여론을 살짝 돌리는 마이크 딘인데, 그런 약간의 노련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계속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호이비엘의 동점골은 옵사이드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마이크 딘 주심은 호이비엘의 동점골은 옵사이드 아니고 정당한 골이었다라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밤 현지 일면 8월 19일자였고요. 내일은 경기가 있어서 내일은 간밤 현지 일면 하루 쉬고요. 내일은 경기장 앞에 라이브, 경기장 가는 길과 경기장 앞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